요즘 있잖아, 소나타 K5 같은 이런 중형차들은 그야말로 저도 안 타는 차가 됐다라는 거지. 예전에 말이죠, 소나타나 이런 K5 정도 탄다고 하면 어땠습니까? 아유, 김 과장 돈 벌었네,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상징이자 자부심, 그게 바로 이런 중형 세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4천 가까이 주고 소나타나 이런 K5 뽑아오면 주변에서 너 미쳤냐? 그 돈이면 뭐 그랜저, 이런 제네시스 사지, 그 돈이면 벤츠 사지, 그 돈이면 BM 사지, 뭐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돈 주고 내 차 샀는데 축하는커녕 비아냥을 듣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지만 이게 요즘 현실이죠. 지금 중형차는 말이죠, 단순히 안 팔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차라고 불리던 이 중형 세단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은 상류층인데 이 이미지는 여전히 서민층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예전에는 이 YF 소나타나 이런 K5 1세대 이런 차들을 2천만 원 후반대면은 좋은 옵션까지 달린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차다라는 이런 가성비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신차로 소나타 풀옵션 넣으면 4천만 원 가까이 갑니다. 이 K5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격은 준대형차 수준으로 올랐는데 아직도 나 소나타 탄다, 나 K5 탄다, 이 이미지는 국민차, 대중차, 그냥 무난한 차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100원, 500원밖에 안 하던 새우깡이 요즘에는 비싸져가지고 2,000원, 3,000원씩 간다 해도 그 존재 자체는 우리한테는 그냥 국민 과자, 그냥 새우깡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지 4,000씩이나 주고 소나타를?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예전에 한 800원인가 하던 삼각 주먹 김밥이 요즘에는 한 2,500원씩 하고, 그리고 3,000원짜리 주먹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지, 야, 이 돈 갖다가 삼각 주먹 김밥을 사 먹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단순히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삼각 주먹 김밥을 뭔가 이런 그 값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 중형 세단들이 지금 팔리지 않는 차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저도 지금 40대인데요 40, 50, 60 세대까지 우리한테 차는 뭡니까? 나의 명함이자 자존심,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소나타나 K5로 딱 끌고 가가지고 얘들아 나 성공했다, 또는 야, 이 녀석 성공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차값은 그랜저 값을 냈는데 명함은 대리급 명함을 내미는 느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낄 거면 차라리 가성비로 아반떼를 가든 아니면 좀 더 보태서 그랜저나 이 G80으로 가든 하는 바람에 이 중형 세단은 이 중간에 껴서 애매하게 가격만 비싸져서 안 팔리는 차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자동차가 주는 어떤 의미가 이제는 급이 아니라 상징 또는 목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전에는 자동차를 급으로 나눠서 경차, 소형차, 중형차, 준대형, 대형차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첫 차는 경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준중형차, 그 다음에 이런 중형, 세단, 그 다음에 준대형, 그 다음에 대형까지 이런 순서대로 계단식으로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중형차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계단식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젠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 급으로 고른다기보다는 목적으로 고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속을 챙길 거면 아반떼로 가고요. 아, 난 체면도 좀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시선도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랜저나 G80, 그리고 난 가족도 있고 짐도 좀 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SUV, 그리고 또 요즘 하나가 추가가 됐죠. 난 좀 미래지향적이고 트렌디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기차로 가고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고수익자 분들은 바로 이런 차, 이런 고급 수입차, 이런 식으로 이 차마다 그의 목적에 맞는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방금 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이 중형 세단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쐐기를 박은 결정타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소나타 DM8의 이 매기 디자인 논란입니다. 차라는 게 말이죠, 이제는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어떤 얼굴이자 이미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벤츠 같은 경우는 이 차에서 사람이 딱 내린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뭔가 어떤 부자 느낌, 강남에 살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테슬라에서 딱 누가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뭔가 저 사람 좀 시대를 앞서간다, 저 사람 조금 트렌디해 보인다 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이런 경차에서 누가 내린다, 그럼 약간 저 사람 초보 운전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 경제적으로 엄청 실속파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에 비해 이 소나타는 출시 직전에는 이 컨셉카가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큰 기대를 모았는데, 출시되자마자 그 기대가 반대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거죠. 그때 당시에 맥이 같다, 이게 국민차냐, 이런 반응들까지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실제로 이 역대급 소나타의 판매 부진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보면 뭐 연비, 옵션, 승차감, 뭐 주행 질감 이런 걸 먼저 보기보다 이 디자인을 가장 먼저 봅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사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별로면 별로 알아가고 싶지도 않고, 더 대화해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이 차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단순히 한 모델의 실패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사람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 이어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이 수원 단지로 차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그게 허위 매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야, 수원은 죄다 허위 매물이다, 전부 그냥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단 한 번이 전부로 바뀌어 버리는 거. 이 소나타 DM8도 그 논란이 이 중형 세단 전체에 영향을 준 거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K5는 디자인적으로는 엄청 성공을 거뒀지만 그 전에 이 K5의 이미지에 어떤 그 과학 오옥이라는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또 강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깨지고 뒤에서 깨지고 하는 바람에 이 중형 세단이라는 큰 카테고리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최신형 소나타나 K5를 살 정도면 중고 시세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안짝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들고 내가 살 수 있는 차를 본다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뭐 벤츠, 뭐 인피니티, 투싼, 그리고 뭐 이쪽에 스포티지, 저 BMW, 이런 거를 마음대로 다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예산으로 잡으면 너무나도 대안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들에 밀려서 굳이 소나타를 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어지면서 이 중형차가 안 팔리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중형 세단이 안 팔리는 게 이 구매자들 입장에서 보면 꼭 나쁜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안 팔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중형차를 꿀매물을 살 수 있는 그 꿀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소나타부터 알려드릴 건데, 23년도부터 소나타 D 엣지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단지에 지금 없습니다. 잘 됐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게 23년도부터 나와서 나온 지가 만 3년이 지났는데 감가가 그렇게 살 만큼 잘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추천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살만한 금액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비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대신에 이 소나타 DM8 있잖아요, 이 매기 디자인, 이 차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성비입니다. 지금 아반떼 CN7이랑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준중형 살 돈으로 이 중형을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19년도부터 22년까지 10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1400에서 1700선 안짝으로 보면 가장 꿀매물을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 그 안에서만 알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이 인터넷 세상에서나 이걸 보고 맥이다 뭐다 하는 거지, 가까이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절대 나쁜 디자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 맥이 디자인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 K5 3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뭐 이 디자인으로는 전혀 뭐 흠 잡을 것도 없고 이 현재 중고 시세도 19년에서 21년식 키로수 10만 킬로 미만으로 보면 1,500에서 1,700선 안짝으로 그냥 눈 감고 사도 괜찮은 차를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K5 3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남 시선을 차로 채우려는 분들이 아니라 내 필요를 차로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차의 기준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걸 잘해주는 차가 좋은 차인 건지, 남들한테 좋아 보이는 차가 좋은 차인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신 분들은 지금이 이 중고 중형차를 사기에는 정말 기회일 수 있습니다.